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44명의 남학생들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B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B씨는 사건 이후 이름을 바꾸고 현재 경남 지역에서 수입차 딜러로 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가 많아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공적인 정의를 공적인 시스템이 갖추지 못하니까 사적 제재로라도 처벌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난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반성과 재수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비밀 거울 시스템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신체를 관찰한 뒤 남성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트 카페로 위장한 성매매 중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호찌민에서 문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공간이 특수 유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유리를 통해 여성들을 관찰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반대편에 위치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여성이 남성의 정보를 확인하고 만남을 수락하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일정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여성은 무료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페는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남성이 여성을 몰래 관찰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성 좌석이 남성보다 높게 설계되어 여성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식당 주방장인 A씨가 외국인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막종웅 판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막종웅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서귀포시의 중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씨는 여성 직원 B씨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욕설을 한 후 B씨가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발끈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사고로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전력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불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국내 치킨 점포 중 1위인 BBQ가 치킨 가격을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배달비를 포함해 3만원이 넘게 듭니다.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은 2만원에서 23,000원으로 황금올리브 콤보는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 간식인 떡볶이의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신전 떡볶이는 이달 들어 1인분 가격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14%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외식 물가 상승은 서민 가게에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4월 총선과 5월 가정의 달에 자제해왔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와 낙농가들이 원유 가격을 정하는 협상 결과에 따라 우유가 들어가는 빵과 아이스크림 값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를 층간소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작년 12월에 빌라로 이사를 갔다며 층간소음이랄 것도 없었고 더군다나 가해자 B씨는 4층에 사는 사람이고 저희 집은 3층이라 층간소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A씨를 중상으로 만들었으며 A씨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A씨의 딸은 어머니를 구하고자 가해자 B씨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한편 가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주장을 황당하게 여기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자신의 친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목사는 이상덕 목사로 유명한 자칭 조폭두목 출신으로 지난해 2월에 친딸로부터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최근에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그녀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 목사가 이혼한 전처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번짐으로써 딸의 진술이 변질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사는 사회적으로 매매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으며 동시에 딸이 가정 내 갈등에 휘말려 엄마 편을 들다가 성폭행을 주장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난폭 운전 및 폭행 사건이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따라가며 난폭 운전을 한 뒤 골프채로 상대 차량을 부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제보자인 A씨는 자신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딸이라고 밝혔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는 속도를 내며 차선을 변경하고 A씨의 어머니인 C씨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으며 이후 고속도로 2차선 가운데 차량을 멈춰 세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으며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상대 차량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은 12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으며 B씨는 경찰서로 가는 길에도 C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C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지 제조사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 제지회사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 APP에 매각되는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MSPE가 모니리자 대주주인 MSS 홀딩스의 지분을 4천억 원의 APP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SS 홀딩스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모나리자 지분의 50.99%와 쌍용시 앤드비의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MSPE는 2014년 모나리자 등을 인수한 이후 2017년과 2022년에도 회사 매각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APP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업 중 하나로 펄프, 종이, 포장 제품을 한국을 비롯한 1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APP는 모나리자와 쌍용시 앤드비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국내 화장지 업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펄프, 종이를 제조하는 분야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부자되는 집, 자연이 좋은, 녹차가 좋은 등의 화장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스크와 기저귀 등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쌍용시 앤드비는 코디라는 화장지를 비롯한 물티슈, 마스크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매각 소식으로 모나리자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여 전날보다 950원 22.84% 오른 5,1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